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의 강사 허연순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감가상각의 3요소와 감가상각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가상각이 뭐냐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저한테 유형자산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유형자산의 종류. 뭘 배우셨나요? 토지, 건물, 차량, 문방구.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차가 있는데 내가 차를 10년 전에 샀을 때 체어맨이란 차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10년 동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후덜덜해. 에어컨도 안 나오고 날씨 덥고 그리고 빨리 달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타고 다녔던 유형자산의 가치가 노후화가 됐더라라는 거야. 노후화가 됐어. 오래됐더라라는 거죠. 고로 유형자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걸 두자로 뭐라고 한다? 감가. 두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감가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많죠, 여러분들. 내가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5년 전에는 빵빵하게 쫙 시원해. 아유, 대박 시원해. 근데 지금 5년 후에는 가스를 넣어도 안 시원하고 소리만 딥다 커. 봤더니 뭐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더라라는 거야. 고로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두자로 감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의 개념을 잡을 거고요. 감가상각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무슨 요소들이 필요한지, 감가상각의 방법들이 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 건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합니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아까 감소한다 그랬죠. 처음에 내가 10년 전에 타고 다닐 때는 후레쉬였는데 지금은 후덜덜. 이렇게 에어컨도 5년 전에 샀을 때는 잘 시원했는데 지금은 후덜덜. 이렇게 해요. 고로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가치가 떨어져요. 그것을 두자로 뭐라고 한다? 감가라는 용어를 쓰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형자산의 리스트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면 잠깐 선생님 거 해놓고 한번 저번 수업 거 한번 찾아보세요. 왜 뭐라고 하냐고 갑자기요? 그 유형자산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토지. 그때 쌤이 수업할 때 별 표시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토지.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 아이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뭐더라? 미상각 자산이더라라는 거야.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여러분들 미상각 자산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왜 감가상각 안 하냐고요? 토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는 10년 전에 샀을 때는 10만 원이면 지금 현재는 토지는 상승이 되지 더 하락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토지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런 자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상각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설 중인 자산은 무슨 뜻이었나요, 여러분들? 유형자산을 제가 직접 자가 제조해요. 제가 선생님이 직접 건물을 직접 짓는다고요. 그때 들어가는 원재료, 노무비, 차입금, 그 다음에 제조 경비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임시적인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계정 과목이요? 임시요.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한다?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쌤이 지금 방금 전에 임시 그랬어요. 그렇죠. 캐치해내셔야 돼요. 고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완성 계정에서. 어디서? 대답도 해보세요. 완성 계정에서. 완성 계정에서 감가상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로 건설 중인 자산도 토지도 어떻게 한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뭐다? 미상각 자산이다. 미상각 자산이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갈까요? 객관식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말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잘 들으세요. 객관식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모든 유형자산은 저 보세요.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 OX. 그렇지요. 걔는 틀렸다라는 거죠. 왜요? 토지와 건물은 미상각 자산이므로 모든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이 거기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치 감소분을 인식하는 것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가 기말에 밑줄자 감가상각비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31일 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말에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감가상각비가 쌓인 거야. 이번 연도 10만 원, 다음 연도 10만 원은 그때는 누계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번 연도는 감가상각비, 이게 쌓이면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그래서 회계 처리 좀 보세요. 암기.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요. 쌤이 저번에도 그랬죠.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되면서 소멸돼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 이 아이는 어디 가나요? 라고 했더니 재무상태표로 쑥 흘러가더라라는 거죠. 재무상태표로. 고로 건물이 1,0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선생님 얼굴 좀 보세요. 선생님 얼굴 보세요. 가로로 표시돼 있어요. 이제는 캐치하셔야 돼. 이제는요. 뭐라고요? 가로로 표시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던 기억나시지요? 고로 우리는 이 아이를 올라갈게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차감적 형식으로 처리되는 평가성 충당금이다. 이렇게 해요.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평가성 충당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대손충당금이요. 대손충당금도 똑같은 T 계정을 그렸다고요. 쌤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건물 1,000만 원에다 적을래요? 얘를 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취득가액이라고 부르고 이 가로로 표시된 이 아이는요.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평가성 충당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950에다 쓰실래요? 이 950을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이 950을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요. 해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하려고 한다? 어떤 계산 요소가 필요하냐는 거죠. 먼저 취득가액, 그 다음에 표시하세요. 내용연수, 그 다음에 잔존가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취득가액은 저번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나 한번 정리할까요? 저라 취득가액 플러스 어떻게 되죠?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주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나올 거고요. 내용연수라는 뜻이 뭐냐면 자산의 수명기간. 자산의 수명기간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에어컨은 5년 또는 8년이다. 기계장치도 5년 또는 8년이다 라고 해서 실무로 말하면 업종별, 종목별로 그 내용연수표가 있어요. 이렇게. 다만 우리 수업용에서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산의 수명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연수이다. 내용연수 주어지면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잔존가액은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액, 한마디로 말해서 유형자산을 어떻게 한다? 폐기 처분했을 때, 유형자산을 폐기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액이다라는 거죠. 유형자산을 폐기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액을 잔존가액, 다른 말로 추정가액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대입하시면 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면 거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정액법, 그 다음에 체감잔액법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요. 감가상각 방법은 크게 세 가지야. 원래는요. 정액법, 어떻게 체감잔액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제일 효과적인 건 생산량 비례법이죠. 왜냐고요? 내가 생산한 양만큼 감가상각하면 되니까. 내가 직접 채굴한 금액만큼만 감가상각하면 되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 생산량 비례법은 업종에 제한을 뒀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광물, 채광업 이렇게 이 업종을 국한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액법은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계시거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정액이라는 뜻이 뭐죠? 매기 균등상각한다라는 거. 매기 똑같은 금액이라는 거잖아. 그것처럼 정액법도 매기 이번 연도 10만 원, 다음 연도 10만 원, 그 다음 연도 10만 원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요. 체감잔액법 얘네 세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률법이든 연수학계법이든 이중체가법이든 이론에서 잘 나와요. 얘네들은 첫 해에만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상이 돼요. 얘네는 첫 해에만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요.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얘네 셋 다 감소합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연수학계만 그런다, 이중체가법만 그런다 아닌데 체감잔액법 이번 연도만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산되고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게 체감잔액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가법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액법의 공식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기 균등상각한다. 똑같은 금액이 계속 상각한다고요.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내용연수 분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뺄 것이다. 다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가상각비 금액이 나올 것이다. 회계처리 저 좀 보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 암기, 매기 균등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의 감가상각 금액이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취득가액이 100만 원,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잔존가액 10만 원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옆에다 적을까요? 얘다 매기 균등상각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봅시다, 여러분들. 봅시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 봤더니 3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잔존가액이 10만 원. 어떻게 위에가 분자가 9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30만 원. 보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30만 원.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회계처리 좀 적어 놓으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30. 대변의 말 좀 줄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30. 이렇게요. 보셔요. 요 감가상각비 30. 요 감가상각비 30. 감가상각 누계액 30 맞죠? 근데 다음 연도부터 신경 써야 된다고요. 다음 연도로. 다음 연도도 매기 균등상각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3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인데요. 잘 보세요. 30인데요. 이때 이 30이 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서 소멸돼.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 소명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쌓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30만 원에서 다시 30만 원 더한 금액으로 얼마가 됐다고요? 60만 원으로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 연도도 보세요. 다음 연도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냐? 30만 원이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30만 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서 소멸된다고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 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라고요? 90만 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로 예, 여기 장부가액이 10만 원이에요. 장부가액이 10만 원이에요. 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부분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게요. 부분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보면 예, 2000X3년도에 그려보면 예, 자산 1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아까 제가 가로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가로로 90만 원. 이렇게요. 얼마 나오죠?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바로 뭐다? 정액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률법입니다. 공식 암기하세요.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해는 취득가액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며 빼주고 그래서 상각률을 곱해줄 것이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곱해세요. 그리고 상각률을 해주면 감가상각비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크게 계산이 되면 첫 해는 어떻게 한다?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체감잔액법이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취득가액이 500만 원, 53.6%네요. 그래서 53만 6천 원이 나와서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53만 6천 원이 나올 거고요. 다음 연도 볼게요. 다음 연도도 어떻게 할 거다? 예, 취득가액에서 보세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세요. 53만 6천 원. 그 53만 6천 원 뺀 금액이 46만 4천 원이라고요. 그래서 53.6% 하라고요. 상각률. 그게 얼마이다? 78만 7,704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이 21만 5,796원은 어떻게 나왔냐면 100만 원에서 78만 7,704원을 빼세요. 그래서 53.6%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11만 5,399원이 나올 겁니다. 고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90만 103원이 낼 거고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그랬죠. 아까 이렇게 이 감가상각비는 제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서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제 없어지나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언제 없어지나 봤더니 쓰세요. 얘는 당해 유형자산을 매각했을 때 어디에서? 차변에서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수합계법입니다. 연수합계법은 그 말 그대로 내용연수의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공식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빼세요. 그래서 내용연수 합계분의 해당 내용연수를 곱하시면 될 것이고 정률법과 똑같이 첫 해에는 감가상각하고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내용연수가 3년인데 내용연수의 합계라는 뜻이 뭐냐면 3년 플러스 2년 플러스 1년 다 해보세요. 어떻게? 6년. 그게 예, 여기 6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이라는 거 1차 연도, 그 다음에 2차 연도, 그 다음에 3차 연도. 그래서 3, 2, 1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요.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이제 잔존가액을 빼서 6분의 3. 그래서 45만 원 나올 거고요. 다음 연도도 100만 원에서 잔존가액 빼서 6분의 2, 요게 6분의 2.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10만 원 뺀 6분의 1, 여기요. 15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셔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이다? 90만 원으로 가고 체크하세요. 이 아이는 언제 소멸된다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어디서? 차변에서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산량 비례법, 얘는 그냥 있나 보다라고 보고 가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겠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0날까지다. 보세요. 차변에 있는 유형자산 대변으로 보내겠죠? 무슨 가액으로 날려보내고요? 취득가액. 무슨 가액? 취득가액이요.
어떠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잖아. 어떻게 대변에 있었잖아. 아까요. 대변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디로 보내준다? 차변으로 보내서 차변으로 노면에서 소멸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매각대금이 있네요. 매각대금이 있네요. 그래서 체크하세요. 차변이 더 커. 차액만큼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잡아줄 것이다. 반대적으로 대변이 더 커. 대변이 더 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처분이익,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실로 잡아주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승용차를 처분하고 차변에 있어요. 차변에 어디로 보내주죠? 대변으로 보내주세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지요? 취득가액 2천만 원. 여러분들 머릿속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겠지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지요? 1,200만 원. 이렇게 매각대금 현금으로 줄까요? 차변에 현금 얼마지요? 1,000만 원. 이렇게요. 에고 이쪽이 더 크네요. 여기 2,200, 여기 2,000이네요. 뭐로 잡아주라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얼마라고요? 200만 원. 분류가 뭐다?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됩니다.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연수합계법의 경우 내용연수 역순으로 적용하되 매년 상각액은 감소할 것이다. 맞는 말이겠죠? 쌤이 그랬죠? 체감잔액법은 첫 해만 그러고 계속 감소한다고요. 오케이, 맞는 답이다. 미상각 잔액의 상각률을 곱해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 미상각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뭐예요? 기다릴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정률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라는 거죠. 감가상각을 하려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취득가액 필요했고요. 내용연수 필요했고요. 잔존가액 필요했죠. 어떻게 한다? 이 부대 비용은 답이 3번이다. 굳이 언급을 하겠다면 취득가액에 넣어야겠죠. 답은 3번이 틀렸다. 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감가. 질문 던져보죠. 감가 뭐라고 한다고요?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투자로 뭐라고 한다? 감가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첫 해, 두 해 계속 쌓아간다.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려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하다? 취득가액. 어떠한 요소? 내용연수. 어떤 요소? 잔존가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려면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비교했을 때 처분가액이 더 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 반대적으로 취득가액이 더 크면 장부가액이 더 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 들은 것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들어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질문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전에 오프라인 강의 제 강의를 찾으러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렇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